외란과 호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1592년 1952년 임진왜란 가장 중요한 되고 정유재란은 159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 정유재란 1597년 3년 뭐 몇 년도 안 해서 5년? 5년밖에 안 되는데 전쟁 전개 과정의 중심을 알기라고 써져 있는데 알려면은 이란의 전개 일단은 19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 시대 통일 그러니까 조선 침략했을 때 임진왜란 선조는 광해군 세자책봉 위주로 피란하여병의 원군 요청했고 이순신이 이끄는 남해 해상권 이순신이 이끈 수군이 남해 해상권 장악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서 일본을 타격줬어. 강군도 명예의 원군과 함께 평양을 되찾으며 전세 회복 평양 되찾은 명과 일본의 휴전회담 근데 결렬됐고 다시 조선 침입 다시 왔어. 죽지도 않고 다시 침입 조명연합군 조선과 명예연합군이 일본군의 북진을 막았고 이순신은 명량에서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조명연합 북진 막았고 이순신은 명량에서 일본군 물리쳤고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조선에서 철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고 외란으로 조선은 국토가 한패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토지 대장과 호적이 불타 재정이 궁핍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기술자, 학자 등을 끌고 갔고 이들에게서 인쇄술, 도자기 제조법 등을 받아들여 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중국에서는 명이 약화된 틈에 타서 여진이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보라색으로 체크해줄게.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그냥 손해를 본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냥 했는데 안 되네? 돌아가. 해버린 거죠. 처음에 임진왜란이 1592년 다시 와서 했을 때 정유재란은 1597년에 일어났고 이제 외란 이후 정치 변동 외란 이후 조선에서는 광해군이 토지 대장을 정비하고 대동법을 실시하는 등 전쟁 피해 복구에 힘썼습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여진이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우고 명을 공격했다. 중국에서는 여진이 세력 키워 후금 키워 명을 공격했어. 후금이 명 공격했어. 그래서 군사 요청을 했는데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보였어. 강옥립이 이끄는 강옥립 문신이고요. 중국어 잘했대요. 그래서 보냈겠죠? 중국어를 잘해서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는데 서인 세력은 좀 싫었나, 좀 안 입고 와서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 왕으로 세웠어. 외교정책 비판하면서. 서인 세력. 인조 반정은 16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조 반정 1623년 정리를 외워야 할 연도, 그리고 이따 나중에 또 추가해야 할 연도들. 자, 호란의 전개. 인조와 서인 정권은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 바로 친명배근이라고 할 수 있죠.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 배척하면은 후금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친명배금, 후금 자극. 그러니까 후금은 가도의 두준 중인 명의 모문용 제거. 후금이 죽여버렸어. 조선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조선 침략. 결국에 이렇게 된다니까. 정묘호란 일어나 버렸습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 평화가 찾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거의 한 4년 됐나? 4년 됐는데 다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4년 뒤에 그새 못 참고 바로 못 참지 해버리죠. 그러고 명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후금은 조선과 회의를 맺고 돌아갔습니다. 결국에 명은 다 얻어버리죠. 후금이 다 얻어서 그냥. 그리고 근데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후금이 강성해져서 청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어.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어. 처음에는 화의 약간 형제 관계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은 군신 관계.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는 주화론과 주전론. 주화론은 살짝 대화, 살짝 착하게. 주전론은 좀 무력으로 싸우자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주전론이 우세. 주화론과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결하는 주화론, 무력으로 대응하자는 주전론이 대립했는데 결국 주전론이 우세. 주전론 우세. 청의 요구 거절했는데 청태종이 군대 이끌고 조선 공격했어. 병자호란이 일어나.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1636년 얼마 안 지났는데 그새 또 병자호란, 정묘호란 지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일어나버린. 박살 어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는데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 이게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그 삼전도의 굴욕. 삼전도에서 항복. 남한산성에 피신했지만 결국 끄떡없었다. 터무니없었다. 이런 느낌. 자세 안 좋아.
군신관계 결국 맺어버렸어. 거절했지만 군신관계 맺어버렸어. 청은 막대한 공을 부담했고 군신관계 왕자와 많은 백성이 청에 끌려갔고 조선은 청에 당한 치욕을 싣고 명의 의리를 지키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좀 터무니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주화로는 최명길이 있고 이제 주전로는 척화론이라고도 불리는데 김상원이 있습니다. 자, 호란의 과정 요약하자면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어. 1616년도에. 그리고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했어.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그러니까 강홍립을 파병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막 하긴 했는데 결국에 서인 세력이 안 입고 왔던 거지. 그래서 인조반정을 일으켰고 광해군 이렇게 인조 친명배금 정책 실시하면서 1623년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다 친명배금 정책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 이게 후금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서 정묘호란을 일으키고 1627년 정묘호란 그때는 그냥 형제관계랑 맺었는데 나중에 후금이 점점 커져서 국호를 청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걔네들이 뻔뻔해져서 1636년에 병자호란을 일으켜. 그때는 군신관계가 돼. 나중에는 조선에서 북벌론이 살짝 일어났는데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보고. 이제 인조반정과 정묘호란 가운데 이괄의 난이 있는데 이괄의 난은 1624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정리를 해놨고 전개 과정 턱살 그리고 지금 조선 후기 새로운 흐름이라는 내용 비변사 36쪽 조선은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정치 운영에 여러 변화가 나타났는데 나타났어. 비변사 역할이 강화됐는데 비변사가 뭐라 하나 이게 중앙 정치 비변사 역할 강화. 그러니까 비변사는 16세기 초 여진과 외국 침입에 대비하고자 설치한 임시회의기구. 근데 양난을 거치면서 비변사는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자리 잡았어. 의정부와 육주 중심의 행정체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왕권도 약해졌지. 그러니까 비변사가 너무 세지니까 왕이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렇게 돼버린 거고 비변사가 역할이 너무 세지니까 왕권이 약해졌고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제가 유명무실해졌어. 그래서 왕권이 약화된 거지. 비변사는 외교, 재정, 인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좀 그때 짱 했던 거고
중앙군이 임진왜란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 군대가 군대 역할을 못했네. 중부 군제 개편에서 훈련도감을 새롭게 설치했는데 훈련도감이란 포수, 사수, 살수로 삼수병으로 구성된 군용인데 포수는 조총, 이렇게 막 총수. 일본군이 막 총 쏘니까 이제 우리도 활만 쏠 게 아니다, 칼만 쓸 게 아니다 해서 조총을 도입한 거고 사수, 활을 쏘는 부대. 이제 뭐 총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도 좀 서포트 해주는 사수, 살수. 총만 쏘면 어떡할 거야. 그때 당시 장전 속도가 많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싸운 살수도 있었지. 창과 칼을 쓰는 부대. 그래서 삼수병으로 구성된 군형이 훈련도감이고 이후에 어영청, 충용청, 수어청, 구미형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17세기 말에는 5군형이 중앙군 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니까 중앙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군제 개편, 훈련도감이 새롭게 설치됐으니까 뭐 17세기 말에는 뭐 당연히 잘 돼야지. 지방군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포함된 소고군 편성. 5위에서 5군형이 되는 거야. 5위가 아까 5위. 붕당이 형성된 이후 동인과 서인은 경쟁하는 과정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림은 동인이랑 서인으로 있었는데 동인이 북인이랑 남인으로 갈라졌는데 컷. 일단 지금은 아직까지는 동인이 갈라져서 북인과 남인으로 바뀐. 아직은 안 죽었다. 붕당이 형성된 이후 동인은 서인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북인과 남,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좀 일어난 거. 북인이 전국 주도했어. 외란 이후에는. 그래서 개편했는데 인조 반정 때문에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 잡으면서 붕당 정치는 서인이 주도하고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외란 이후에는 북인이 전국 주도, 광해군과 전후 복구 사업 및 제도를 추진했는데 인조 반정 때문에 북인 몰락, 그냥 아예 없어져. 광해군 컷하면서 그냥 북인 싹 그냥 컷 아예 없어지고 서인이 정권 잡으면서 붕당 정치 서인 주도 일부 남인 참여. 그러니까 서인이랑 남인이랑 참여해서 싸우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때는 붕당 간 공존관계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싸우기 전이니까 인조 반정 때문에 북인 몰락했어. 광해군 컷 되면서. 그러니까 라인을 잘못한 거지. 현종 때는 왕실을 상복 입는 기간에 놓고 2차례 예송이 일어난. 그러니까 예송이 효종의 정통성 문제를 둘러싸 서인과 남인의 학문적 논쟁에서 시작했는데 붕당 간 대립으로 이어진 거지. 예송이 이게 뭐 첫째 아들 이런 게 아니니까. 점차 붕당 간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예송 일어나면서 서인과 남이는 치열하게 대립했고 당연히 사이가 나빠졌겠지. 데비조 씨한테 상봉인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랑 아들의 아내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그 상봉 있는 기간에 가지고 싸워. 참.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효종이 사망했을 때는 서인의 주장 승,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 그러니까 남인승 서인승. 그러니까 1차 때는 서인, 2차는 남인. 숙종 때는 집권 분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환국이 여러 차례. 숙종 때는 집권 분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환국 여러 번이나 일어났고, 국왕의 주도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 분당이 가혹한 보복과 탄압을 가했대요. 국왕이 못됐네. 탄압 가했어. 그 와중에 서인과 남인,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으로 그냥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인은 갈라졌어. 또 서인이 갈라진. 얘는 동인은 북인과 남인이 됐고, 근데 북인이 컷 된 거고 남인이 남았고, 서인이랑 그 처음에 동인이랑 서인이 있었는데 동인이 없어지고 북인과 남인이 되고, 북인은 컷되고 남인이랑 서인이 남았는데 그 서인은 지금 노론과 소론으로 또 갈라져서 남인이랑 또 대립, 서로 대립 세 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분당 정치 변질. 즉 일당 정제와 특정 분당이 정권 동점하는 일당 정제와 경향 나타났고, 3사도 언론 기능 제대로 못했어. 됐고 상대 세력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지. 숙종은 분당의 대립을 이용해서 왕권 강화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분당 간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패단 더욱 심해졌지. 사람들은 꼭 이래. 노론과 소론인데 노론에는 송시열이 있고 온건파 노론은 윤중이 있고, 노론에는 윤증 얘는 송시열, 여기는 좀 체크되어 있는데